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비상상황이 이어지는데 정작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췄다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보기는 힘들겠죠. 경기도 구리시의 백경현 시장 얘긴데요. 동영상까지 공개가 됐죠.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추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시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네,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크지 않겠습니까? 공직자가 본분을 잊으면 시민이 힘들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잠시 후 전교조 경북지부 권용수 지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 맞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함께한다고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네.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네. 의원님께서 지역구 곳곳 다니시면서 점검하고 예방 차원의 활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던가요? 네,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물과 불의 피해가 연이어 있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안동은 전 지역을 봤을 때 그나마 굉장히 양호하게 지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17일 안동에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운영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위원회가 7월 한 달간 전국 1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현장 소통 창구를 이제 여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안동을 찾아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가 안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안동에 꼭 왔으면 하는 사업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동의 미래입니다. 네, 안동의 미래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안동하면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요. 네. 의대도 그렇고요. 또 사관학교도 다 안동에 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후보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의대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의대 네. 왜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그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신설과 그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요. 네. 저는 바로 지금이 안동이 공공의료와 국방의료를 아우르는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요즘 의료계 반발도 심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의 현실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39명입니다. 어허. 서울은 3.27명, 그리고 전국 평균도 2.16명인데 네. 우리는 보면은 1.39명이에요. 거의 절반 수준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경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중증하마 사망률도 전국의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이름 뜻대로 그대로 살기 좋은 동쪽의 지역 안동은 옛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생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동에 있는 국립경북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500병상 규모의 부속 대학병을 함께 짓자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역 인재를 선발을 80%로 해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역에 사람을 뿌리내릴 수 있는 공공의사를 양성하자는 내용이지요. 네, 지역 인재를 뽑으면 결국에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테니까 네.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냥 의대 하나 더 만들자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역을 살리는 의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티키타카가 너무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 의료와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게 국방의료, 국군의무사관학교인데 이건 네. 이름만 들어도 좀 생소한데 어떤 기관인가요? 예, 국군의무사관학교도 안동시와 같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예,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장기 복무할 군의관이라든지 군 간호장교를 제대로 양성하자는 겁니다. 어허. 요즘 군의관 대부분이 3년 단기 복무라서 사실 전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게 군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을 위한 공공의료 인재를 따로 키운다 이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안동 사람들은 그걸 오면 좋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왜 하필 안동이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안동에는 그 3260 부대라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군부대 유휴부지가 도심에 이 안동시 제 지역구 송현동에 있는데 송화동에 있는데요. 이게 평수로 따져보면 34만 평이나 됩니다. 어허. 또 안동은 의료기관도 뭐 3곳이나 있고 큰 게 네. 그다음에 간호계열 학과가 있는 대학도 3곳 그리고 육사의 뿌리인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진 역사적인 도시라는 또 이런 또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다. 이 안동이 네. 국방의료의 전통과 미래를 모두 갖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부속으로 국군병원까지 함께 설립하면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진료받고 하면은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두 사업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갈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 한쪽은 공공의료, 다른 한쪽은 국방의료, 그리고 이 둘 다 장기 복무 인재 양성이 주 핵심인데요. 공공의대가 공공병원으로 가고 국군병원이 국방의료 사관학교까지 연결되면은 안동이 대한민국의 의료 공백의 대안이자 국방의료 전략 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꿈꿔봅니다. 저는. 네.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네. 병원이 없어서 지방에 사라진다는 말이 오히려 병원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교육 그리고 의료라면은 그걸 안동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여기는 살고 싶은 도시, 머무는 도시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에겐 정말 참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안동은 경북 북부권의 중심 도시이고 도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응급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기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안동 국군병원을 경북 공공의대와 연계해서 통합 공공의료 거점으로 키우자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병원이랑 의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시스템처럼 엮자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국군병원은 병상도 많고 시설도 괜찮은데 의사가 적고 공공진료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공공의대의 경우는 의사 교육이 가능하지만 병원이 없어 실습과 현장 교육이 어렵고요. 그래서 안동시에서 낸 자료의 기본으로 이제 보태서 얘기를 하면은 이 둘을 묶으면은 지역 의료의 큰 틀이 갖춰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중증 환자도 안동에서 볼 수 있고 젊은 의사들이 안동에 머물 기반도 만들어져서 사실 안동에서 이거 이상합니다. 초음파인데 뭐 이상합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하면은 큰 병원 예약해서 가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 지금 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 공백이 바로 메워질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의료 통합이라면 시민 건강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한다면 의료부터 버틸 수 있게 그 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병원, 응급실, 노인 요양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통합 모델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교육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좀 얘기가 좀 오고 가온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관철시키려고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당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꼭 관철됐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삶이 우선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산불 피해 주민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사실 저에겐 정말 절실한 과제인데요. 네. 당연히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뭐 의료법, 특별법이라는지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올해 3월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제가 찾아보니까 1,400여 대 넘는 세대가 삶의 터전을 아예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령자, 독거노인 가구였습니다. 자력적으로 복구가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불특별법은 당연한 거기에 빠르게 법이 확실하게 제정되고 거기에 기반에 맞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외의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네.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은 공공형 임대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올해까지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11만 호를 공급하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네. 근데 진행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 아직 확정이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산불 등 재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있는 지역 단위로 우선 배정토로 좀 유도를 하고 하면은 국가의 주거부지 정책과 재난 대응 정책의 연계성을 좀 합쳐서 강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별도로 안동 피해 주민에게 우선 배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주택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의 삶의 터전 다 사라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떠나버리면은 그 마을도 그리고 크게 보면 안동 지역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많은 숙제를 안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세상맘사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지방 소멸을 막는 백신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와 병원, 사관학교, 피해 지역 주거 복구 등은 단지 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안동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북구 서우 송화의 김세롬 의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동의 미래에 대해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 권용수 지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 모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전교조 경북지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자세한 최종 결과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지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18년도에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험 부정을 막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교육 당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번에 또다시 안동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에 이제 나왔던 여러 대책들, 네. 이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기사에 따르면 보도들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개인과외 금지 규정 위반 또 시설 관리 직원의 방조 등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기간제 교사든지 뭐 정규직 교사든지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존 업무, 가르치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업종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사교육 관련 겸직은 더욱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교육의 질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제 교사가 아닌 교육 행정 직원도 다른 행정직 직책들과는 달리 상대적인 도덕성과 학생과 교육에 대한 교육적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도 교육학을 공부해서 시험을 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해당 기간제 교사와 시설 관리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수사, 엄정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개인 가외, 또 시설 직원의 방조, 이런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더 훨씬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종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네.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이제 임금 격차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차별을 받아들이게 되는 장치로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대학 입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입시 경쟁에서 입시에 반영되는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들이 강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어른들이 나타나고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법과 불공정에 가담하게 된 학교 내부자들 모두 이런 왜곡된 구조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회에 이제 공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의 근본적인 역할인데, 이제 우리 교육 현실은 상급 학교 진학, 특히 이제 소위 명문대 진학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험지 유출이나 이런 최근 우리가 접한 이런 극단적인 비위 행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4월 울진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지 유출이나 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원인과 경북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학교 평가 체제는 교육청 매뉴얼에 따라서 매우 엄격하고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교사들이 이제 문제 출제를 하면 그것은 이제 하드 디스크에 따로 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따로 네.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을 해야 되고, 문항제된 정답 입력도 교사들만 접속할 수 있는 교육 업무 시스템이 별도로 있거든요.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타교과 교사들도 그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허. 인쇄물도 이제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인쇄가 끝나면 밀봉을 해서 이중 잠금 장치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장치를 열 때도 반드시 이제 장부의 사유와 시간을 이렇게 적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재 매뉴얼을 잘 지키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현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이상 경북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점검을 좀 다시 진행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매뉴얼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점수나 대학 합격만 이제 미래를 보장한다는 이런 환상이나 능력주의를 앞세운 임금 등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지 않는 한 성적 관련 범죄나 일탈이 근절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다시피 기간제 교사 시스템 자체가 허점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반복 계약, 고용 불안, 낮은 처우, 이런 게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고 불안정한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한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에서 큰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처우가 낮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범죄의 큰 원인이라면 소득이 낮은 대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려는 편견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선은 사실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교육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기간제 교사들이 이제 고용과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고용에서 차별을 없애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번 사태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신을 못 믿겠다, 정시를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입시의 이제 공정성 문제가 늘 제기됩니다. 네. 하지만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건 거꾸로 이제 정시를 확대해서 수능을 100%로 해서 대학을 간다면 이것은 과연 공정한 시스템인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난 이제 5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원인과 완화 방안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이번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이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학 입시에서 N수를 이제 선택하거나 정시 전역으로 대학 가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보고서에서는 정시가 수능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선발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하다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고교 학업과는 관계없이 대학 수학 능력, 수능 그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인데 이런 정시가 확대되면 우려되는 지점이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일단 높아질 겁니다. 네. 굳이 수능만 잘 치면 되니까요. 그다음 더욱더 이제 족집게 사교육의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너무나도 불평등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또 한편 사실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력이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0년 넘은 이제 오지선다형 수능만 가지고 과연 우리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이제 공정한 선발 시스템일까 수능이 그런 점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교사들이나 교육학자들은 오히려 수능을 자격 고사화하자 이런 요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학생부 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신 성적의 공정성과 또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는 있겠는데 네. 내신은 모든 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대부분 이제 객관식 형태의 시험지로 문제를 푸는 지필평가가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내신은. 네. 지필평가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교육활동 과정 중에 발표나 토론, 보고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교육 수행을 보는 수행평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등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돼요. 이것을 점수해서 내신 점수가 되는데 이번에 시험지 문제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필평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교육청 매뉴얼이 잘 지켜졌는지 해당 학교의 시스템을 점검해야겠지만 허점이 있다면 또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 지도와 추가 대책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사들의 평가권이 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행평가라는 제도가 처음 이렇게 도입되었을 때는 지식 위주의 지필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실제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기르는 데 수행평가가 도움이 되었는데 점점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런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학생들에게 준비 부담이나 교사들에게 채점 부담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평가를 수행평가 과정에서 하고 싶어도 이제 여러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나올 수 있는 평가를 선생님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 원래 취지는 좀 사라지고 기존 시험과 같은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만 시험만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서 아이들은 지금 상황을 수행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본래 취지가 살아나고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권을 확실하게 좀 보장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교육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 다음에 최근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사 정원을 지금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교사가 2개에서 5개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하고 평가하는 이런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제대로 수업과 평가를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사 정원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가의 공정성을 다시 확립하기가 어렵다면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행평가 자체는 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수시와 내신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교통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학습자들의 다양성이나 잠재력, 진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차선의 시스템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문제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내신 전체를 좀 부정하거나 정시학대를 주장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 불평등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고 네. 솔직히 조금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이 아닌 우리 경북의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앞서 저희가 제안의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청과 교육당국은 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다만 이런 고민은 좀 함께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런 지금 시험 부정과 같은 이런 문제가 왜 고등학교에서만 유별나게 계속 발생할까? 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또 왜 학생들의 행복도가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낮아질까? 네. 사실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갈 때 입학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네. 또 어느 중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평판이 그리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안동은 고등학교가 비평준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평준화이지 않습니까? 네. 자사고나 뭐 특목고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진학의 성적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비슷한 학교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가끔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학원들에서 학원생들이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현수막도 보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무슨 노골적으로 이렇게 걸지는 못하지만 여러 수단으로 또 홍보라는 명목으로 자기 학교에서 명문대학교 입학 현황을 이렇게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뭐 환상적인 길이 펼쳐진다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하에서는 앞서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이런 비극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불신과 또 실망을 느낀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뉴스로 이번 사건을 접한 저희들 또한 현장의 교사로서 많이 놀랍고 슬펐습니다. 어쩌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 그리고 학생분들보다 더 깊은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학생이었고 또 교사이고 또 학부모이기도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도입된 뭐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확대 또 최근에는 고교 학점제까지 이런 상황들은 임금의 양극화, 대학 서열화, 무한경쟁, 대학 입시 이거를 그대로 둔 채 좋다고 한 것들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계속 학교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결과가 고등학교 교육을 기괴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밤을 새워 일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제대로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자퇴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학생들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제 교사들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빨간 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충 넘기지 말고 어른들의 왜곡된 생각으로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끝없는 경쟁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경북지부 권용수 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3살 미국의 젊은 청년 정치인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흥분해서 이 젊은 정치인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입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을 흔드는 청년 정치인 조란 맘다니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일단 이 조란 맘다니, 일각에서는 이탈리아계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1991년생이고요. 미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33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인도계예요. 인도계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그가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7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복잡하죠? 네. 보우도인 대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를 학사 학위를 받고 또 이 맘다니는 힙합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미스터 카다mom이라는 랩 네임으로 싱글을 발매하기도 합니다. 재주도 많아요. 네. 맘다니는 정계 입문 전부터 진보적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대학 시절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 학내 지부를 공동 창립합니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거죠. 졸업 후에는 주택상담사로서 저소득층 유색인종들의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 정치에 발을 들여놓아서 2020년 뉴욕주 하원으로 당선되고 2021년부터 3선에 성공하면서 임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맘다니가 쿠오모 전 뉴욕지사라는 거물급 정치인을 꺾고 뉴욕시장 후보가 된 건 맘다니의 파격적인 공약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이 조란 맘다니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보, 하나는 무슬림, 하나는 이민자. 진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시절 학생운동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세속적인 수니파보다 조금 더 종교적인 시아파 무슬림, 시아파 이슬람 교도입니다. 게다가 우간다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 출신이라는 지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공약 자체가 약자 중심의 공공성을 강조하거든요. 공공성 공약이 모두 8가지인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임대료 동결. 뉴욕 시민 대다수가 세입자입니다. 그중 200만 명 이상이 임대료 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현 에릭 애덤스 시장은 자신의 이 힘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쥐어짰습니다. 임대료 안정되어 있던 아파트의 임대료가 9%나 인상됐어요. 조란은 시장으로서 모든 임대료 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즉시 동결하겠다. 뉴욕 시민에게 필요한 주택 건설하고 임대료 낮춰주겠다 약속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료 공영버스 전면 실시. 뉴욕 시민 5명 중 1명은 계속 오른 요금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 전역 5개 노선에서 뉴욕 최초의 요금 무료 버스 시범 사업을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내버스 요금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고 버스 전용차로 신설하고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출발 신호도 확대하고 하여튼 버스를 빠르게 다닐 수 있게 하겠다. 네. 이 약속했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 안전부. 뉴욕시라는 데가 별로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지역사회 안전부를 창설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 전역에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위기 대응에 투자하고 증오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800% 증액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대료 다음으로 뉴욕 노동자 가정의 가장 큰 비용이 보육이랍니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뉴욕 시민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계속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으니까 조란 맘다니는 생후 6주부터 5살까지 모든 뉴욕 시민에게 무료 보육을 시작하겠다. 우리나라도 무상 보육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네. 무상 보육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네요. 그렇군요.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그럼 8가지 중에 나머지 4가지 공약도 설명 들어볼까요? 예, 5번째는 시형 식료품점입니다.
뉴욕 시민들 10명 중 9명은 식료품 비용이 소득보다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시장으로서 조라는 이윤 창출이 아닌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시형 식료품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임대료나 재산세 낼 필요 없이 간접비 줄이고 절감액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약속했고요. 6번째는 뉴욕 시민에 의한 뉴욕 시민을 위한 주택. 임대료 동결과 함께 주안점을 두는 공약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시에 영구적이고 저렴하면서 노조에 의해 건설되면서 임대료가 안정된 주택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10년간 20만 채의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건설 회사가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7번째, 악덕 집주인 단속. 임차 가구 10곳 중 1곳은 적절한 난방이 부족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요. 4곳 중 1곳은 집에 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대요. 네. 50만 명이 열악한 품질의 주택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시가 단호하게 개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데 대기업과 뉴욕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법인세율을 뉴저지 11.5% 동일하게 인상해서 50억 달러 확보하겠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뉴욕 최고 부유층의 1%에게 2%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조란이 또 하나 더 도발한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앞장서는 이 이민세관 단속국을 뉴욕에서 철수시키겠다.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할 것 없이 기득권들은 불편한 겁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은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 맘다니 후보의 경쟁자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 그래서 맘다니 후보 낙선운동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단체가 결성되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그거는 쏟아냈는데 맘다니는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다. 만약에 자신의 이민자 추방정치 방해하면 맘다니를 체포하겠다. 으름장 놓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이 맘다니 후보에게 열광을 합니다. 마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2월까지 지지율이 1%였는데 이게 이제 파격적인 진보 정책, 소셜 미디어에 기반했던 신상의 캠페인, 막 앤드류 쿠오모 후보를 막 따라잡더니 지난 6월 24일 민주당 뉴욕시장 1차 경선에서 쿠오모를 무려 7%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선두에 섰습니다. 1위 맘다니, 2위 앤드류 쿠오모, 3위가 브래드 랜더라는 사람인데 11% 득표했거든요. 네. 근데 브래드 랜더랑 맘다니랑 서로 지지 선언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맘다니가 결국 이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로 쿠오모를 꺾고 경선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11월에 있을 뉴욕시장 후보의 맘다니가 확정된 거죠. 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진보적인 샌더스 상원 의원과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진보적 정치인 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경선에서는 쿠오모를 지지했지만 그 본선에서는 맘다니를 지지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인데 이민자 출신의 무슬림 진보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에게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달 한 조사에서 지지율이 41%, 어떤 건 30%대까지 내려갔거든요. 양당제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30%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아마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강경한 이민자 추방, 뭐 이런 것이 트럼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요. 그거에 반 트럼프 메시지를 맘다니가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한면을 느낀 사람들이 맘다니를 지지하는 거죠. 또 다른 배경은 지금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고물가로
살기가 팍팍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맘다니가 파고든 겁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맘다니가 뉴욕 거리에 사람들 만나면 누구 찍었냐라고 하니까 다들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점이구나 하면서 맘다니가 캠페인을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간결하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 청년층,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인 열광적인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가 자신에게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나 비난했을 때도 자신은 공산주의자 아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표만 얻어내고 배신한 노동계층을 위해 나는 싸우고 있다. 뉴욕은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인데 뉴욕 시민 4분의 1이 빈곤 속에 살고 있다라고 시원하게 일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이 튀어나온 건데 민주당 주류 세력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쿠오모가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네.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막 말렸거든요. 왜냐? 그럼 맘다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11월 선거에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 무소속의 현 시장 에릭 애덤스도 출마한대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앤드류 쿠오모 출마한다 그러죠. 커티스 슬리아 공화당 후보도 출마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맘다니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은 뭐 계속 연승해서 그 공화당한테 깨졌으니까. 네. 그래서 오바마가 나서서 주변에 있는 훌륭한 후보들을 지지하라라고 이제 당부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계속 실패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 한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네.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과제, 진정성 있게 제시하고 듣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미국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그리고 미국 정치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